4, 5세기 무렵 한반도 남부에 있던 고대 국가 비화가야의 지배층 무덤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저희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창녕교동 39호분 및 주변 고분 발굴 조사로서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63호분은 2016년도부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약 직경약 21m의 대형 고분으로서 창녕 지역에 있어서 도굴되지 않은 유일한 고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분 조사에 그 매장 주체부에서 출토된 피장자가 착장하고 계신 이 착장품들은 지금까지 조사해서 알 수 없었던 삼국시대 당시에 피장자의 신분과 그리고 고대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매장 주체부 조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63호분의 매장 주체부는 총 7매의 개석이 놓여진 상태였습니다. 일부 그 밀봉된 봉토 흙을 제거를 하고 개석 4매를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이 개석을 드러냈을 때는 이 네 벽에 이 점토 발음이 확인이 됐고요. 그 점토 발음 바깥에 붉은 주치를 한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매장 주체부의 규모는 전체 길이 640cm의 규모로 폭은 130c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깊이는 제 키보다 약간 더 깊은 190cm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 피장자를 중심으로 공간이 크게 세 공간으로 나뉩니다. 그 주 피장자의 머리맡에 있는 부장품 공간, 그리고 주 피장자가 묻혔던 주 피장자 공간, 그리고 주 피장자 공간 아래로는 순장자 두 분이 묻혔던 순장자 공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출토 유물들은 이 부장품 공간에는 토기 항아리, 그리고 굽다리 접시 등을 약 한 2단 이상 적재를 한 상태에서 그 토기와 토기 사이에는 각종의 철기들, 이 사이사이에 토기 사이사이에 빠진 형태로 노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 피장자 남쪽 발치 아래에는 주 피장자와 함께 묻혔던 순장자 두 분의 흔적들이 확인됐습니다. 치아가 노출이 됐고 치아 옆에 금동제 고리한이 출토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장자 왼쪽 편에는 대퇴골 일부가 확인되어서 이 순장자가 누웠던 머리 방향, 즉 남쪽의 방향과 동일하게 두 분을 모셨던 것 같습니다. 63호분 매장 주체부에 피장자께서 착장하고 계셨던 유물들은 크게 착장 유물, 그리고 그 착장 유물 바깥으로, 즉 그 피장자를 모셨던 간 밖에 있었던 각종의 무기류들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분을 축조를 함과 동시에 이 고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사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이 개석 아래서 일부 그 화살촉, 그러니까 철제로 만든 화살촉 일부가 출토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쪽 개석 아래에는 그 철모가 박힌 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피장자께서는 모셨을 때 이 간에 넣어서 아마 이렇게 모셨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피장자를 중심으로 머리와 측면, 그리고 발치에는 디귿자 상의 꺽쇠들이 출토되었으므로 향후 조사를,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이분께서 눕혀졌었던 이 간의 크기를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63호분 매장 주체부
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점이 매장 주최부의 주축의 방향은 남북 방향입니다. 이 매장 주최부의 등고선에 맞게 매장 주최부 동쪽, 즉 매장 주최부 장축의 동쪽에 새롭게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삼국시대 고분군에서 최초로 확인된 배수시설로 추정됩니다. 배수시설로 추정되는 맹안거 시설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 주 피장자가 묻히실 때 마치 그 사람의 어깨 양쪽에 배치했듯이 석강묘 2기가 각각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피장자를 중심으로 왼쪽 아래 부분에는 석강묘 1기, 그 다음에 온감묘 1기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 피장자의 오른쪽 부분, 즉 어깨 부분에는 63-1호라고 저희가 명명을 한 석강묘가 또 1기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새로운 사항인데 그 63-2호 온감묘에서는 저희가 순장자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순장자 온감묘에서 금제 귀걸이 한 쌍이 출토되어서 주 피장자와 온감묘의 그 피장자와 함께 이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63호분 매장 주최부 내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63호분 이 석실의 벽체가 배부름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양쪽 벽체에 지지대를 고정하고 이 고정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부장 공간에 그 피장자, 주 피장자 부장 공간 머리맡에는 토기가 가득히 적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을 디딜 데가 없어서 저희가 매달려서 유물을 노출을 했고요. 주 피장자 공간에는 이 시상대로 사용되었던 이 큰 돌들 사이사이에 이제 발 디딜 틈을 찾으면서 저희가 노출을 했습니다. 여기 제가 이 노출을 실시할 때는 이미 이 유물 부장품 상부에는 목질들이 가득 덮어져 있던 상태입니다. 제가 천천히 약 2주간에 걸쳐서 이 목질들을 천천히 제거하면서 유물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유물의 노출은 남쪽에서부터 해서 제가 북쪽 끝까지 노출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이 출토된 출자형 금동관이 되겠습니다. 이 출자형 금동관 아래로는 직물의 흔적이 마치 간모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이 직물의 형태가 간모가 된다면 이쪽 창녕교동지역에서 출토된 최초의 예라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출토된 양상은 목관등이 썩어서 내려앉으면서 눌러졌기 때문에 압착이 된 상태고요. 이 출자형 금동관 아래에는 금귀걸이 한 쌍이 양쪽에 각각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귀걸이 아래로는 수화식들의 장식등이 양측면에 각각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대륜이라고 하는데 이 대륜 아래에 약 8cm 아래쯤에 치아가 일렬로 해서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치아 아래로는 이 피장자께서 착장하셨던 구슬 목걸이가 약 4줄을 꽈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서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슬 목걸이 아래쪽에는 고곡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피장자께서 착장을 하고 부장되었던 은 허리띠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은 허리띠는 부식 상태가 좀 심해서 형태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일부 문양 부분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허리띠 장식물로 아래에 수화식으로 내려온 장식 도자가 2점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피장자께서 착장을 하셨던 그 왼손 부분에는 은반지가 3점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은반지 1점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창녕 비화가야 지역에 있어서 온전하게 금동강과 그리고 금기거리 그리고 목걸이 그리고 함께 허리띠를 착장해서 이렇게 온전히 출토된 최초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피장자의 오른쪽 팔뚝 부분에는 자색 구슬로 된 장신구가 하나 있습니다. 요게 팔찌일지 혹은 이 은제 도자의 은제 손칼의 장신구일지는 향후에 저희가 더 조사를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63호분 주인공께서 묻혔던 그리고 간안에 들어가셨던 좌우로는 즉 이런 꺽쇠들이 많이 출토되어서 간을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 밖으로 추정되는 곳에는 이런 무기류 즉 철모 그리고 왼쪽 편에는 반모형 철모가 2점, 그 다음에 연미형 철모가 1점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장식 도자는 아니지만 손칼은 아니지만 이런 손칼들이 측면에 3점 정도 따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피장자의 머리맡에 부장된 토기는 주로 고배 중심, 즉 굽다리 협시라고 하는 고배 중심으로 해서 2단 이상 적재됐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기들 사이사이에는 각종의 꺽쇠 그리고 이 철촉들이 토기 사이사이에 지금 떨어지듯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살포 2점을 U자상으로 꺾어서 토기 사이에 배치한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 피장자께서는 최근에 발굴된 경주 항남동 120-2호분의 출토품의 구성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동 신발도 나오지 않을까 발치 부분에 이제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했으나 아쉽게도 금동 신발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 피장자 발치 아래로는 마구 장식들이 말 장식들이 일부 출토가 되는데요. 이 시상대의 돌 사이사이에 빠져가 있습니다. 이런 빠져서 출토된 부분들은 전체 저희가 사진 촬영과 3D 스캔 작업을 하고 난 다음 유물 수습을 하고 조사 시 다시 한 번 더 노출 수습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주 피장자 발치 아래에 계신 분으로서 순장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래 저희가 이 순장자의 흔적은 금동 귀걸이 그리고 치아가 노출됨으로써 여기에 순장자 한 분이 묻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동 귀걸이가 출토된 순장자의 왼쪽 편 아래로는 대퇴부 뼈로 추정되는 흔적이 2군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순장자 한 분과 그 왼쪽 편에 순장자 한 분이 있어서 순장자 2분을 모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퇴부 뼈가 나온 아래로 남쪽 단벽에 가까운 곳에는 대형의 철부가 2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형 철부 왼쪽 편, 즉 지금 보시는 항아리 남쪽에는 철경, 세낫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 순장자 발치에는 토기 2점과 철기 3점을 부장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창녕교동 일원에서 확인된 순장자 공간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꺽쇠들이 고르게 아주 꺽쇠가 많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 꺽쇠가 출토된 양상을 봤을 때 창녕교동 지역에 있어서는 최초로 이 순장자분들 위해서 간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로 저희는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것 같아요. 일반 금동관에 비해서는 두꺼우니까 이게 이렇게 부러지잖아요. 보통은 뭐 금동관이라고 하더라도 찌그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바로 지금 이제 깨진 거 보니까 경주에서 나오고 또 지방에서 나온 다른 거보다는 좀 두껍다는 느낌이 들고 이게 여기에 한 줄, 여기에 두 줄이라면 되게 천마충이나 그 단계까지는 안 가고 되게 경주의 5세기 후반대 거하고 좀 비슷한 그런 양상이고 이런 허리띠는 좀 빠른 스타일이라서 네네. 이제 의외로 부장 공간은 유물은 별로 없지만 이 순장 공간이 의외로 좀 전체 이 석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고요. 근데 유물은 사실 많이 박장입니다. 박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두치에 이 토기류와 철기류. 예. 그다음에 이 발치엔 또 마구류가 주로 행렵 이런 식의 연명 행렵이 들어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피장자의 이 머리 이 금동관을 감안했을 때 키는 한 155cm 정도 되지 않을까. 예. 예. 그다음에 꺽쇠가 여기 있는 거 봐서는 이 꺽쇠가 사용됐어요? 예. 꺽쇠가 다 나왔습니다. 특이하네. 예. 그리고 여기도 꺽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꺽쇠, 여기도 꺽쇠 아니에요? 예, 꺽쇠입니다. 꺽쇠. 꺽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간의 범위는 한 이렇게까지 보면 안 될까 싶습니다. 매장 주체부 동장벽 네. 동쪽으로 해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장벽 끝나는 끝까지 해서 C자형으로 네. 배수 시설로 보이는 맹한거 시설이 나왔습니다. 이쪽이네요. 예. 그래서 이 내려오는 빗물이나 아니면 지하수로 유입되는 물을 매장 주체부에 직접 들어가는 걸 막아준 역할을 한 게 아닐까. 특수한 시설물들, 그 다음에 이런 그 석조물들을 이렇게 장대석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내부 봉투안에 이런 형태들이 볼 때 이제 최초가 좀 그렇네. 처음에 형태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창녕 지역에 있어가지고 이 장신구 일가를 착장한 거는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뭐 부분적으로 편이 나오고 도굴돼서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출토된 거는 또 최초인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 설명은 또 현장 직접 가서 보시면서 예. 저건 저 고배하고는 저건 뭐 시기 차이가 좀 많이 시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순장자기 때문에 유행 지나간 걸 알려줬나? 고배를 가지고 뭐 그렇게 시간 차이를 예. 두고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 예. 뭐 물론 고배 무덤 안에서도 그 유행하는 기간이 좀 다른 것들, 보형식과 신형식이 같이 유행을 하면은 이렇게 섞여 들어간다고 오래된 단계라고 보면은. 예. 그런데 저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완전히 차이가 너무 난단 말이에요. 저건 그렇고. 자, 이게 지금 그럼 이게 쭉 연결된다. 그럼 아까 그 큰 장대석 두 개는 그거하고는 관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별개예요. 지금 그 금방 저. 지금 조금 저건 이 창녕의 형구식의 석실이 특징이 예. 수혈경구 특징이 간대가 있는 거 중간에. 예. 이 양탄부부청도 한번 그 보세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 내가 보기에는 지금 뭔가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 이번 창녕 교동고분군의 이 발굴은 도굴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최초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창녕 교동고분군의 보존 문제를 잘 고려해야 될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야가 5세기, 6세기에 상당히 신라에 비해서 군사적이나 문화적으로 열세에 있다고 그렇게 해석되어 왔습니다만은 이번 발굴로 통해서 그와 같은 것도 불식할 수 있는
그런 발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가야가 신라와 늦게까지 이 대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이 창녕의 비아가야의 어떤 군사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영향을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금동관을 당시에 귀족이 썼던 건 분명할 텐데 다만 귀족의 남성이 전유했는지 여성도 같이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 될 것 같고요. 근데 결국 이 무덤의 주인공이 그러면 모든 양상을 보면 이 지역뿐이라 해야 될 것 같은데 비화가야의 유력자들의 묘역 혹은 예. 왕이나 비화가야의 왕이나 왕족의 묘역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것이 맞다면 예. 결국 여기 있는 세력들이 낙동강 서쪽에 있는 가야하고의 교류보다는 예. 동쪽으로 인접해 있던 신라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예. 그러면서 어쨌든 이 그 국제관계의 틈바구니 예. 약한 세력들을 강한 세력이 정복하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는 그런 와중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자구책 때문에 예. 신라와의 화평, 신라 문화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지금 예. 또 한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기존에 그 글을 쓰고 한 거에서는 예. 이런 정도라면 예. 이건 뭐 신라의 지방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라서 예. 이런 논쟁이 앞으로도 더 계속 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렇게 큰 부담이라면 당연히 뭔가 이 가야적인 특색 혹은 큰 가야의 대가야의 예. 물건들 물품들 예. 그런 것들이 들어올 법한데 완전히 이제 신라 양식이라서 예. 그러시면 무덤의 이런 형태나 뭐 구조나 이런 건 또 다 예. 지역이잖아요. 예. 토기도 크게 보면 광의로 보면 신라 양식 토기이지만 예. 그 내에서 창녕 스타일들이 많이 발견되어 있어서 예. 그런 걸 어떻게 해석할까 그게 문제죠. 예. 그러니까 경산, 예. 대구, 예. 양산, 예. 그다음에 포항 이런 쪽은 예. 경주적인 요소가 훨씬 강한데 예. 요건 거기에 비해서는 경주적인 색채가 조금 빠지고 지역 예. 색채가 가미되어 있는 예. 그런 분위기입니다. 응? 이건 아마도 여기서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근데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교동 12호 일제 시기 발굴했던 교동 12호 태환이식은 아주 잘 만든 건데 그건 경주과하고 완전히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창녕에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타일이나 양식은 경주 거, 뭔가 모델은 경주 거인데 그래서 만든 건 또 여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대가야적인 요소도 좀 섞이고 경주적인 요소도 섞이고 이러는데 프로테이지로 하면 뭐 훨씬 경주적인 요소가 강한 것이긴 하지만 근데 자세히 정밀하게 연구가 요즘 되고 있으니까 되다 보면 제작진은 뭐 창녕에 있는 공방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39호 거지만 완전 전형적인 신라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곳 창녕에서도 이렇게 완전한 금동관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실제 보니까 보존 상태가 대단히 좋은 금동관이 출土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제가 봤을 때는 금동관에서부터 은허리띠 모든 유물들이 경주의 냄새가 좀 많이 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라 스타일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개 서기 5세기대 6세기대 한반도 이 중남부 지역에는 여러 정치 세력이 있었는데요. 특히 경상남도 북도에 해당하는 영남 지방에는 동쪽에는 신라, 서쪽에는 가야가 있었는데요. 이 창녕은 바로 동쪽과 서쪽의 가운데 있는 그런 입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고 지금 이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하고 계시는 이 교동 송현동 고분군 일대의 고분군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거의 뭐 경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신라나 가야 어느 곳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대규모 고분군입니다. 이 세력들의 여러 무덤들 중에서 가장 큰 무덤의 일부죠. 아마 거기서 나오는 유물들이 왜
경주에 신라의 귀족이나 왕족들이 쓰는 그런 물품들인지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연구가 좀 될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학자들 가운데는 이곳 창녕에 묻혀 있던 사람들은 가야 연맹의 일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야는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 비화가야, 비자벌가야, 뭐 비화가야라고 불리는 그런 가야의 일원들이 이곳에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번에 또 발굴해 보니까 그 가야의 왕족일지 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장신구가 다 신라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 가야가 아니라 이곳 세력들이 신라인지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겠고, 만약에 가야라면 이 가야의 사람들 가운데 당시 신라라고 하는 국가가 워낙 힘이 강력했기 때문에 신라와 일종의 뭐 제휴랄까, 신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신라의 군사적 지원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었는지 그런 게 앞으로 연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에 창녕교동 63호분 발굴 성과는 기존의 이 창녕교동 송현동 고분군의 무덤의 주인공의 위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장례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현지 방식으로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뭔가 시대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장묘 문화 이런 것들이 수용된 것 같아요. 지금 교동 63호분에 묻혀 있는 금동관, 은허리띠 이런 것도 보면 이 지역에서 볼 때는 새로운 것이거든요. 경주에 있던 신라 왕족이나 귀족들이 썼던 또 사용했던 그런 장묘 방식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앞으로 연구가 되겠습니다만 서기 5세기 후반대에 창녕에 둥지를 틀고 있던 운거하고 있던 이 세력들이 가야인지 신라인지, 가야라면 왜 그네들이 신라의 장묘 문화를 수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밝힐 것인데, 그때 63호 발굴 성과가 대단히 중요하게 기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과연 이 63호분이 수혈식이냐 행구식이냐, 예, 그런 이제 조사 부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해야 될 부분이 좀 저쪽 북쪽 부분에, 저기 안쪽에 예, 그 벽면 안쪽에 한번 예, 볼까요? 예, 잘 봅니다. 돌입니까 흙입니까? 흙입니다. 흙이 점토 발려 발란 있죠? 겁니다. 이 예, 발려 있죠. 여기 발려 있잖아요. 예, 예, 결국 점토가 안에 예. 저기 부분에도 발려 있다고 예. 하는 거는 예, 벽석을 뚜껑을 덮기 전에 예, 저 벽을 삭고 예, 점토를 발랐다는 거예요. 예, 예, 그죠? 예, 저 그런 뚜껑을 증거가 덮기 있습니다. 전에 매장 행위가 예, 다 완료됐다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러면 저거는 예, 맞습니다. 해고식으로는 예. 올리지 않죠. 예. 아, 그래. 원래 생각이 예. 그래요. 예, 예, 예. 그러면 선생님 수요식에도 충분히 이런 시설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아니 여기만 특징이 그러니까 여기만 이 동네만. 아주, 예, 예, 예. 예. 그런데 왜 이제 여기서 예, 다른 지역에 삼국시대 다른 지역에 보이지 않는 예, 이런 독특한 예, 석곽의 구조가 왜 만들어졌느냐 하는 게 문제겠죠. 예, 예, 나는 추정컨대 예, 여기에 사용된 돌들 있잖아요. 예, 돌들이 여기 보면 이게 전파나면 전파나면도 섞여 있긴 있는데 예, 이런 거는 전파남이 아니죠. 예. 이 화강암일걸요. 이런 거. 근데 하감도 조금 약하더라고요. 그 약한 화강암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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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기 암질 분석했는데 예. 그 흑운모가 주성분인 화강암이에요. 예. 요 뒤에 나눕니다. 예, 예. 화강산에. 갑자기. 예, 아. 예, 그러니까 흑운모가 주성분인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성된 게 오래됐거든요. 신생대 쪽이 아니고 그래서 약하구나. 노년화된 예, 거죠. 예, 예, 예. 그리고 흑운모 자체가 경도 자체가 2.5에서 3.3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수직압에 대해서 견디는 힘이 굉장히 약해요. 예, 예, 예. 예. 근데 이걸 만약에 수직으로 샀고 예. 이렇게 샀을 때 개석의 하중 받는 거하고 이렇게 샀을 때 개석의 하중 받는 거는 전혀 다르다고 그러죠. 예, 개석의 하중과 그 위에 있는 봉분의 하중을 예, 이 공동화되는 있잖아요. 예. 여기에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방법이죠. 이렇게 하면. 예. 사다리꼴로 올리는 거. 사다리꼴로 올리면.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래요. 그런 것들을 나는 이게 석재 결함을 극복하면서 아, 그거까지 생각하신 석곽 거죠? 자체를 예, 예. 오랫동안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한 예. 방법으로서 예. 여기 있는
창녕 지역의 교동성현동 고분군의 집단은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재질 때문에. 수직으로 안 예, 돼요. 예, 예. 예. 산지에서 얻을 수 있는 재질 그렇죠. 자체가 약하니까. 재질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토목공법으로서 이렇게 예. 만드는. 이 두 번째 개석 아래 돌은 벌써 이렇게 하중을 가서 부러져 있습니다. 밑에 그렇죠. 벽석이 예, 다 부러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보존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 보존 상태가 좋아요. 예. 석각 보존 상태가. 지금 요거 보시기 전에 여기 이쪽에 좀 딱 이 매장 주체부보다 조금 더 길게 삼국시대 고궁 중에서는 특이하네. 최초 아닐까요? 네. 매장 주체부보다 더 높은 면에 이렇게 한 거는 맞아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지하수라든지 그러니까 침출해 나오는 흙을 매장 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바닥에 파가지고 한 거는 이건 처음이죠. 네. 석곽을 쌓는 방법 그리고 석곽 내부를 마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구체적으로 확인된 하나의 발굴 조사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창녕의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의 그 매장 주체 시설 즉 주인공이 묻히는 그런 어떤 석곽의 구조를 학계에서는 뭐 횡구식 석실이다, 수리 석곽이다 하는 논란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그 논란 자체가 지금도 통일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63호분의 석곽을 보면서 이거는 횡구식이라기보다는 석곽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더 강하게 받은 그런 하나의 어떤 그 고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주인공이 매장된 공간에서도 꺽쇠가 나오고 그리고 순장자가 매장되었을 공간이라고 추정되는 곳에서도 아마 그 꺽쇠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인공과 그리고 주인공 외의 사람들이 매장될 당시에 목관에 안치된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아마 이 송현동 7호분에서 이 구유형 목관은 확인되었습니다만 꺽쇠를 사용한 목관은 아마 이 63호분에서 좀 더 구체적이지 않는가. 물론 그 주변에 있는 무덤에 일부 무덤에서 나온 사례가 있다라고 하긴 합니다만 굉장히 좀 특징적인 매장 방식을 보이는 하나의 무덤이다, 고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봉토 속에 설치된 그 옹관묘 자체도 옹관의 어떤 그 매장 형식이랄까 구조랄까 이런 것들이 경주 지역의 같은 시기에 확인되는 옹관묘하고 굉장히 아주 유사하다. 아마 이런 점들을 본다면 이 63호분을 통해서 창녕 지역의 어떤 그 수장 집단들과 신라의 어떤 그 왕족들, 그 신라의 최고 중앙의 지배층들이죠. 이 지배층들과의 관계를 아마 살펴보는데도 굉장히 좋은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는 하나의 그런 무덤이고 또 그러한 발굴 조사 성과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동관과 같은 금속 유물은 땅속에서 녹슬게 됩니다. 녹이 슬게 되면은 유물의 상태가 보는 것보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비스켓이 물에 푹 젖은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냥 손으로 집어 올리거나 집게를 사용해서 들어 올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유물을 안전하게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포장을 해서 보존 처리실로 이동을 하는 게 저희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저희는 지금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와 협업을 이제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유물의 응급수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유물과 그 주변 환경에 어느 정도까지 같이 퍼야 될지
그 구획을 정하고 그 다음에 탈수 처리를 통해서 수분을 다 날려서 저희가 사용하는 약품들이 잘 그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약품 처리를 하고 유물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고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보강 처리를 해서 그 유물이 안전하게 보존 처리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작년 이맘때에 저희가 이 도굴되지 않은 63호분의 뚜껑들을 처음 들어 올렸었거든요. 이게 여러 뉴스 매체에 나왔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한 1년여의 조사를 통해서 이 무덤의 주인이 어떻게 묻혔고 그다음에 어떤 식의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많이 획득을 했거든요. 근데 발굴은 이제 시작인 거죠. 이 도굴되지 않은 덕분에 최초라는 수식어를 굉장히 많이 달고 있습니다. 이 무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금동관이나 이런 꾸밈 유물들이 주피장자에 그대로 꾸며진 채로 출토된 것도 이 창녕 지역 고분에서는 처음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순장 공간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저희로서도 처음 보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숙제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숙제를 해결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서 좀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의 일원으로서 도굴되지 않은 고분과 함께 이렇게 온전하게 착장된 금동관이 출토된 고분을 조사하는 것은 고고학을 담당한 일인으로서 대단한 큰 영광입니다. 향후 남아있는 조사 부분에 더 명확하게 조사를 하여서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이 발굴 결과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알리고 공개하는 것을 제 담당으로서 생각하고 남은 일정 훌륭하게 소화해서 무리 없이 그리고 사고 없이 발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창녕교동 지역 일원에 있어 이런 도굴되지 않은 고분이 조사됐다는 점, 그리고 이 도굴되지 않은 고분에서 이렇게 훌륭한 그리고 아름다운 이런 유물들이 출토되고 그 출토된 유물을 제가 직접 제 손으로 조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이 우리 고대사를 밝힌 데 있어서 중요한 고고학적인 유물들을 밝히고 조사한 데 있어 고고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